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김현규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 이제 가로치고 이제 블루스 스케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를 연습하고 즉흥 연주에 관심이 있고 블루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펜타토닉과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나의 즉흥 연주, 블루스 솔로는 이렇게 별로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고 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을 때 실마리를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루스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메이저 스케일보다 음이 적기 때문에 간격이 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 이게 1고음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다 보면은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A 마이너 펜타토닉이면은 라도레미솔라 같은 경우는 딱 5음만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드라마틱한 스케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직접 쳐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저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메이저 스케일이나 마이너 스케일로 충분히 멋있게 치는데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저는 의문을 했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나는 내가 치는 솔로는 왜 이렇게 별로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했냐면 조금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음이 단조롭다 보니까, 특히 또 다른 악기에 비해서 기타가 조금 쉽게 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타 같은 경우는 코드나 스케일 폼이 그것만 외우면 위치만 옮기고 루트만 보면은 내가 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림이 딱딱딱딱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기타라는 악기가 그림이 딱딱딱딱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단순히 그림으로 대입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연습을 들어갈 때는 이제 좀 쉽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게 이 그림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래야지 하면은 그냥 컴퓨터 게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연주를 하는 거고 내가 음악을 표현을 하고 내가 상상하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치기 편한 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조로운 연주만 하고 카피를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카피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맨날 치던 그 내 손 습관만 나오는 게 좀 아쉬웠어요. 당연히 기타리스트들은 자기 손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뛰어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연습을 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제 주특기죠. 원론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좀 해봤어요.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아니라는 거 나한테 대답을 해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스케일을 12키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게리 무어 인터뷰나 뭐 다른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12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연주하는 거 보면은 자주 하는 키들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키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12키로 연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리글 연습을 해도 12키로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도 12키로 연습할 수 있으면은 꼭 연습을 해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스케일부터 12키로 다시 연습을 해보자. 연습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루트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A나 E, 뭐 이런 자주 하는 키만 좀 편했지, 나머지 키는 솔직히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키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안 하던 키가 나오면 확실히 저는 당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펜타토닉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을 12키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조금 길게 가지고, 사실 이제 코로나도 오고 이제 연주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습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기도 해가지고 다시 진짜 완전 처음부터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12키로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스케일을 그림으로만 보고, 내가 항상, 우리 이제 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포지션이 있어요. 치기 편한 그 포지션. 거기서만 치는 연습만 하다가 12키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내가 그냥 어떤 곡을 그냥 틀게 됐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이 떠오르면서 내 손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키구나, 이게 무슨 키인지 확신이 오니까 내가 이쪽 포지션에서 연주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치기 편했던 포지션에서 연주하는 거를 넘어서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12키로 꼭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요런 이유였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 솔로가 아쉽거나 좀 초심자들 분들은 펜타토닉이나 이제 블루스 스케일을, 물론 메이저 스케일, 코드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펜타토닉 스케일 요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그림으로 보기 쉬우니까. 요거를 꼭 5가지 포지션을 12키로 연습해보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도 12키로 연습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래도 이제 해온 경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몸으로 오는 체감이 있겠지만, 제가 12키로 연습을 열심히 스케일 연습을 해주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했냐? 연습법은 이제 요 책에서 많이 이제 차용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제 블루스 임프로비제이션 컴플리트라는 건데, 이제 C 트랩을 요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높은 음자리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2006년에 샀는데, 책꽂이에 고이 모셨다가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정독을 해봤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연습법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참고로 이 책은 5선 악보만 있고 기타를 위한 책이보다는 올라운드, 모든 악기를 위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타에 대입해서 연습하는 법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포지션을 8비트로 상행, 하행 연습을 하고, 그 상행, 하행 연습을 130까지 8비트로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130으로 또 3연음까지 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는 템포에 계속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음들이 계속 내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모르는 노래 들어도 갑자기 막 음들이 떠오르고 이게 무슨 키구나 라는 파악하는 게, 저는 그 연습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연습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보다 이거 말고 또 이제 시퀀스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입하는 연습도 있는데, 요것도 요거지만 이 전에 있는 그냥 우리 기본 연습 있잖아요. 그거를 8비트 3연음 연습을 충분히 요게 책에서는 130인데 빠른 템포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주 12키로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니까 꼭 12키 연습을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단계 발전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블루스 리듬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급자가 나를 툭 치면은 관등성명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뭐 상병 누구누구, 뭐 일병 누구누구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무 때 우리가 툭 치면은 일어나면서 이제 경례하면서 이제 바로 관등성명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블루스 12키 리듬도 그냥 자다가 바로 일어나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블루스 음악을 좀 많이 들어야겠죠. 근데 그 12키에서 변질되고 좀 파생되는 음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으로 하면은, 아, 이 음악은 이 12키에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면 대입하면서 블루스 음악을 파악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코드톤 연습을 좀 강조하잖아요. 내가 코드톤 연습이 돼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흔한 키 A키로 하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A7, D7, A7, A7, D7, D7, A7, A7, E7, D7, A7, E7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관등생명처럼 나오니까 내가 코드톤을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톤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은 내가 A7이 나왔을 때 강조해야 되는 박자에다가 코드톤을 쳐주는 연습을 좀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펜타토닉 스케일이나 블루스 스케일들을 대입을 하는 연습을 해주면은 훨씬 더 풍요롭고 멜로디컬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코드톤 솔로잉에서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 앞부분에 있는데, 혹시 이 책이 있는데 잘 안 펼쳐봤다, 앞부분을 한번 펼쳐보면 이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드톤 근음이든 삼음이든 오음이든 칠음이든 뭐 제일 안정적인 거는 근음일 거고, 코드의 색깔을 표해준 거는 3도하고 7도, 그리고 근음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는 아무래도 5도겠죠. 그거를 연주하고 나의 손맛을 넣고 중간에 펜타토닉 스케일을 좀 대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이쁜 솔로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키가 되고 코드톤도 머릿속에 딱 나오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음악들은 딱 들으면, 아, 이게 무슨 키구나, 아, 내가 어떻게 쳐야 되면 되겠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카피들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길게 잡고 기본 연습, 코드톤 연습, 그리고 12키로 블루스 스케일, 펜타토닉 연습을 하는 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연습이 내가 솔로잉 연습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테마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마 만드는 연습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리듬 테마를 만들어요. 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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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리듬으로 코드톤만 치거나 코드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을 적절하게 섞어봐서 그 코드에 맞게 한번 연주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코드에 맞게 맞는 코드톤으로, 그리고 맞는 스케일을 연주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리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풍요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즉흥 솔로잉 멜로디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발전을 시키는 거면은 어떨까 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저와 같이 블루스 솔로나 즉흥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멜로디컬하고 풍요로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처럼 고민했던 분들이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이제 12키 리듬은 당연히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리듬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2키로, A키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내가 나오는 연습을 좀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톤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첫 박에다가 코드톤을 치고 그 중간중간에 한번 펜타토닉 스케일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A7이죠. A, 다음에 D7죠. 다음에 다시 A. 중간에 다라다라는 이제 A 마이너 펜타토닉이죠. 다음에 다시 펜타토닉과 코드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잖아요. 나는 이제 3도를 찍어 볼게요. 다시 A 코드. 다음에 E 코드로 가죠. 다음에 D. 다음에 A. 다음에 E. 제가 지금 A를 치지만 여기 D 자리인데 이 A는 D7의 5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코드톤이에요. 다음 D로 마무리를 하고 A 1도로 다시 오죠. 그 다음에 E 코드를 한번 밴딩으로 넘을까요? 다시 D7도 또 밴딩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A로 오죠. A로 이번에는 3도하고 5도하고 1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3, 5, 1, 7 친 다음에 1도로 가죠. 다음에 다시 2. 뭐 이런 식으로 코드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을 적절히 섞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틀린 음을 치지 않고 음도 뭐랄까 간격도 있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 들었을 때 거북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음들만 나오고 이 코드에 알맞는 음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듣기 싫거나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멜로디컬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더 화려해지거나 이제 좀 더 나만의 색깔을 넣거나 뭐 남들보다 훨씬 테크니컬한 걸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뭔가 발전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테마 잡는 연습, 그리고 이제 다른 연주자들이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카피해 보면서 나한테 대입을 하는 연습, 그리고 리듬 연습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미 일단은 블루스 코드가 코드 진행이 바로 나와야 돼요. 관등성면 되듯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잘 되면은 내가 12킬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스케일도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톤 연습이 돼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코드톤을 찔러주고 그 안에 스케일을 넣는 연습을 좀 해주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연주와 좀 더 멜로디컬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어릴 때 그냥 스케일하고 블록만 보고 그냥 릭 보고 카피한 거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던 거를 음악적인 원론적 질문을 하고, 아, 이 음악이라는 게 화성과 멜로디와 리듬으로 구성된 거니까 요 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멜로디가 어떻게 구성되면은 좋은지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화성이라는 거는 코드 진행이고 멜로디라는 거는 여기에 적절한 코드톤과 스케일을 대입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리듬을 활용을 해야 더 듣기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흉내만 내던 거에서 내가 노래하듯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만드는 거를 좀 해주시고 조금 더 발전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취미분들이나 어쨌든 전공을 하는 사람도 가르칠 때 맨날 기본기 얘기만 하고 지루한 연습 반복하고 이러는 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막 이러다 나한테 배우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사실 잘 가르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도파민 분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동기부여는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동기부여만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원론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계속 그냥 재밌는 것만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저도 한계를 느끼고 배우시는 분들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이 조금 재미없고 지루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면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고 연주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을 강조하는 건데 오늘도 똑같이 좀 이제 기본을 강조하게 됐네요. 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블루스 스케일을 꼭 12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코드톤 연습을 좀 꼭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스 12마디 블루스 기본 코드 진행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 이런 거를 조금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실마리가 좀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길을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 상태에서 크게 변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올맨 브라더스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씩 카피도 해보고, 아, 요 사람은 이렇게 대입했구나, 뭐 요새는 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질문은 왜 나의 블루스 솔로 즉흥 연주는 별로인가, 이제 질문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실마리를 찾았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몸으로 딱 느낀 거에 대해 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맨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적절하게 하루에 12키 다 연습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 세워보는 거죠. 아, 오늘은 무슨 키, 오늘은 무슨 키, 오늘은 무슨 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잡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타 치는 김현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